일목균형표 관련해서 4가지 검색식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후행 스팸 매매, 안전 매매 1, 2, 그리고 2652 기준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기준선 눌림 검색식, 이렇게 총 4가지인데 저희가 다 사용하는 거죠. 제 방송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들이라서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이 영상들을 원래 다 올려놨었어요. 제 유튜브에 올려놨었는데 비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공개로 다 돌려놨거든요. 이걸 만들 때 원작자분들이 다 있어요. 각자. 지금 이게 3월 달에 진행된 실투스에서 3월 달 1조, 2조, 3조, 4조에서 만들어주신 검색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식들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원작자분이 만드셨는지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오늘 4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4가지 중에 뭔가 나한테 더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저거를 한번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 주 동안에는 하나를 파시는 겁니다. 물론 4개 다 파셔도 돼요. 시간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로 이제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대신에 하나씩 접근하셔가지고 이게 왜 이런 패턴을 만들었고 3월달에 만들었으니까 3월부터 3, 4, 5, 6, 7, 8, 9 이제 10월까지 8달치가 있잖아요. 3월을 뺀다 하더라도 4월부터 해가지고 7달치가 또 검증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 검증 파일을 통해서 예전에 나왔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아셔야 돼요. 일목균형표가 뭔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깊숙이 파고들진 않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일목균형표를 해놓은 차트예요. 그래서 기본 차트죠. 기본 차트 설정하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그냥 쓰는 차트고요. 여기에서 일목균형표를 기준선, 조건에서 전환선, 후행, 선행, 그리고 구름대 영역, 채우기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9, 52 확인 해놓으면 이렇게 구름대가 표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을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240선만 한번 남기고 나머지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종가 20, 120 지우고 이렇게 남기고요. 그리고 딴 건 뭐 할 거 없죠. 상한선 볼린저도 지우고 240선만 남아있고 신고거래 강세 패턴도 한번 빼보고 요렇게 넣으면은 자, 이게 일목균형표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일목균형표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기초적인 일목균형표의 요소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1, 2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일목균형표라는 게 너무나 유명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고, 그래도 또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시골의사 박경철 님이,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20년 전이죠. 20년 전 영상이라서 되게 많이 영상의 퀄리티가 낮은데, 그래도 이 영상을 제가 일목균형표를 설명하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1시간 40분짜리로 만들어놨어요. 1시간 40분이면 뭐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필기하셔도 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1시간 40분을 쭉 틀어놓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뭐 투자에 성공하고 막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하는 그 스킬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 댓글로는 예전에 막 그랬어요. 뭐 이래갖고 뭐 이걸로 뭐 100억 벌었냐, 뭐 이걸로 성공 못한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는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돈을 버니 못 버니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서 어쨌든 돈을 버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돈을 버니 못 버니 이런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못 벌죠. 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돼 있고요. 실패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투자에 활용을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정의는 뭐냐면 일목산인이에요. 일본의 이치모쿠 산증이라는 사람이 만든 보조지표입니다. 그냥 개인이 만든 지표예요. 보조지표. 개인이 만든 보조지표고 일목산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 8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 9, 26, 52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수열인데 이 수열이 의미하는 바는 9와 26, 52 이런 숫자들이 모든 주식 투자든 아니면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든 간에 변곡점을 일으키는 그런 지점이라고 본 거예요.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시간 개념을 적용한 주가 추세 변동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죠. 가격.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5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 내서 그 지점을 이은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근데 기준선 같은 경우는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에 고점과 저점 딱 하나씩을 뽑아서 이걸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개, 9일, 26일, 52일 이런 식으로 중간값을 연결한 선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은 전환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2, 구름대, 양운, 음운. 구름대 돌파해야 된다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름대를 돌파를 해야 거기서 매수를 하고 앞에 구름대가 있으니까 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드리면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일목균형표는 항상 어떠한 것도 균형점을 찾아 나간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치모쿠 산증 일목산이라는 분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8년 동안의 데이터가 뭐냐면 주가도 있지만 쌀알의 퀄리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쌀 한 포대에 들어있는 쌀알들을 알바를 시켜서 다 셉니다. 이렇게 다 세면서 같은 퀄리티가 반복될 확률 그 쌀알을 세면서 껍데기가 나올 확률을 여기다가 평균을 낸 거예요.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알바생을 2,000명을 고용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된 데이터고 이게 9, 26, 52 이런 식으로 수열을 이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수열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만든 요소가 바로 첫 번째는 전환선입니다. 그래서 최근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 만든 선, 9일간의 시세 균형을 나타낸 선입니다. 9일 동안에 주가가 변동을 하겠죠. 주가가 변동하는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절반으로 자른 이 값이 바로 9일 전환선입니다. 기준선은 뭐냐? 이 9일을 26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이 9일과 26일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은데 왜 9일이냐, 왜 26일이냐 라고 하는 건 기준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기준선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은 뭐였냐면 26일, 한 달의 시세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핵심 중심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26일, 그러니까 30일이죠. 한 달이 30일인데 아주 예전,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30년도 안 됐나요? 5일 근무제가 된지. 그래서 토요일도 출근하고 토요일도 학교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가 26일이다. 그래서 26일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 한 달 동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말을 하는 거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정작 이 이치모쿠 산징 이분은 9일, 26일, 52일 뭐 이런 거 다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니네가 바꿔봐. 자유도를 줄게. 그래서 26 기준선도 되고 20 기준선도 되고 24 기준선도 되고 다 된대요. 내가 일단 기준점은 내가 생각했을 땐 9, 26, 52 이런 수열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안 맞을 수 있어. 어떤 종목에서는. 그래서 네가 바꿔봐. 맞는 걸로.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26이라고 하는 게 진짜 수열인지 아니면 그때의 주식장의 한 달의 거래일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걸 바꿔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모든 세상 만물의 균형점을 평균 내보니 통계적으로 9, 26, 52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원본은 26 기준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그냥 원본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본을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좀 뭘 고쳐가지고 내 방식대로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원본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원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내 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고 내가 만든 지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26일 기준선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뭐 9일 기준선은 뭐 11선과 약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얘는 21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기간이 짧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4등분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허리 라인이 되겠죠. 허리 라인. 그죠?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후행 스팬, 선행 1, 2, 구름대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왜?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현재의 주가, 자 오늘의 캔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10,000원이에요. 오늘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이 10,000원의 주가를 26일 전으로 돌려서 여기서 점을 찍습니다. 어제의 종가가 9,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26일 전으로 돌려서 여기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오늘, 어제, 그저께 이 선들을 26일 전으로 당겨서 연결시켜 놓은 게 후행 스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와 오늘의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과거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 일목균형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균형점을 향해 잘 안 써지네요. 향해 나아간다. 균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가는 이 변곡점이라 그랬죠. 9일, 26 이런 게 변곡점이에요. 잘 가다가 여기서 꺾이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균형점이 되기 때문에 자 26일 전 가격과 오늘의 가격에서 뭔가 변동점이 생기는 변곡점이라는 거죠. 오늘에서 26일 전이 뭔가 변곡점이 생겼던 날이고 그리고 26일 전부터 오늘로 왔을 때 오늘에서 변곡점이 생기는 날이라는 거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를 26일 전으로 돌려서 한 달 전 가격과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후행 스팬.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이 안 들어가죠. 그냥 뒤로 당긴 거예요. 근데 선행 스팬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머리가 더 아파지기 시작해요.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선행 스팬 1.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선행해서 그린 선. 뭔 소리야? 그죠? 전환선 9일간의 최고 최저점의 중간값과 한 달 26일의 중간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거를 26일 앞으로 당겨놔요. 그러니까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로 보냅니다. 미래로. 타임머신을 태워서 앞쪽으로 당겨 놓습니다. 오늘 캔들의 이게 오늘 캔들이에요. 오늘 캔들의 선행 스팬 1과 2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는 어디 거예요? 저쪽 겁니다. 과거 거예요. 과거에서 타임머신 타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을 여기다 찍어 놓은 겁니다. 선행스팬 1 그리고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 자 26일과 9일의 평균값을 선행스팬 1로 보고 52일의 중간값 오늘로부터 해서 과거 52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계산해서 중간값을 여기가 나오겠고 요거를 다시 한번 미래로 타임머신 태워서 보냅니다.
오늘의 선행스팬 1, 2와 구름대는 26일 전에 계산되어진 구름대가 오늘의 캔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주가 흐름이 미래 주가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점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들으시면 아마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텐데 조금 더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그렇구나 라는 이해를 좀 가실 수도 있어요. 자, 구름대 같은 경우는 이 선행스팬 1과 2, 선 1, 선 2가 골든, 데드 하는 이 모양, 여기서 생기는 지점들을 색깔을 칠한 거예요. 선행스팬의 1, 2의 간극을 색을 칠해 만든 선. 선행스팬 1이 뭐예요? 9일과 26일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예요, 단기. 그리고 선행스팬 2는 52일이기 때문에 장기로 일단은 생각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교차점이 항상 나오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쭉 천천히 가지만 단기는 요동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골든과 데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위에 있을 때가 여기가 양운이고요. 그리고 선행스팬 2가 데드로 내려갈 때가 여기가 음운이라고 합니다. 양음과 음운. 여기에 기본적인 색깔 설정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대부분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선행 1, 2가 이루어질 때 빗금 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색이 칠해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 빗금이 뭔가 있어 보여. 아니면 색깔이 더 있어 보여. 저거 다른가? 저는 빗금으로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색이 칠해져 있던데? 어떤 사람은 색을 안 칠했던데? 다 상관없습니다. 이 구름대라고 하는 것들도 매수 매도에 사용이 됩니다. 주가 이동 평균선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가격들이 요동칠 때 이 가격들의 평균점 있죠. 기간에 대한 평균 가격들을 산정해서 점을 찍어서 선을 이은 선들입니다. 그래서 5,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해 놓은 날짜에 따라서 종가의 평균 아니면 고가, 저가의 평균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낸 선이고 일목균형표란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간, 변곡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변곡점. 9일인지 17인지 26인지 이 날짜마다 수열이 나타나는 이 날짜마다 변곡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9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이런데 이게 만약에 상승한다.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고점이 높아졌거나 저점이 높아졌거나 하면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평균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하는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은 변곡점이 생겼다.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 스팸 매매 이제 검색식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차트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요소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마젠이죠. 소마젠. 금요일 날 상위 패턴으로 떴는데 상위 패턴으로 왜 떴는지 아시나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강의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240선만 제가 남겨놨죠. 그죠? 240선만 남겨놨어요. 이게 좀 일목균형표가 들어가서 조금 차트가 정신사나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목균형표는 제가 구름대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애들 다 제거를 하는 편인데 보자면 240선을 뚫고 내려갔죠. 위에서부터 쭉 그냥 우하향이에요. 전체적으로 우하향을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240선을 터치를 합니다. 그게 최근이에요. 최근. 하루는 상한가를 가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음봉으로 큰 음봉을 띄워줬어요. 큰 음봉. 자, 여기가 오늘이라고 보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대신에 이 앞쪽에서도 이런 거래량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거래량이 나타나고 한동안 또 횡보를 하다가 하루 날 잡아서 상한가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240선을 터치를 했지만 엄청난 음봉으로 내려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240선 밑에서 이렇게 음봉을 띄우는 것들은 매수를 한번 싹 해놓고 장중에 그냥 손을 놔버려서 개미들끼리 사고 파는 현상을 일으키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봉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봉이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한동안은 횡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준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더 큰 거래량으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240선을 돌파합니다. 그죠? 240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고점을 높여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내려오면서 횡보를 해주고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241선 부근에서 이러한 엄청난 거래들이 터지고 있는 건 분명히 이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241 하위 패턴은 보이진 않죠. 왜냐면 이 꼬리가 조금만 높았어도 여기서는 하위 패턴이 올 수 있었는데,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50만 주 미만이어야 되겠죠. 근데 400만 주짜리가 들어있어갖고 50만 주 미만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패턴이 발생이 되는데, 고점을 이제는 240선을 터치를 하고 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을 하고 이 고점을 찍어두고 4등분선 그렸다가 4등분선에 무릎을 닿으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패턴이 있을 것이고, 무릎팍, 그리고 단기 무릎이죠. 단기 무릎. 그리고 만약에 고점이 잡혔다면 그 고점을 다시 한번 시간을 살짝 보내다가 뚫어주는 그런 거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위 패턴으로 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었던 전고점을 어제 금요일자로 뚫어버렸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다. 240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만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240 상위가 뜬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240선을 돌파하고 연속성 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고점이 240선을 돌파한 전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상위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상위 패턴이 나타나려면 이러고 나서 횡보를 더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가서 상승을 해서 딱 올라갈 때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기가 진짜 240 상위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를 고점 찍고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위험한 곳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나락을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가긴 갈 건데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바로 또 갈 수 있어요. 또 다음날 훅 갔다가 또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기간을 알려주는 게 이제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기간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요소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전환선이 무슨 색깔이죠? 색깔을 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전환선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면, 전환선 같은 경우는 여기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잘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9일 동안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점이에요. 이 선을 보면은 지금 전환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전환선은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전환선을 돌파를 했죠. 전환선을 치고 내려갔다가 전환선을 캔들이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기준선도 이 초록색 선 익숙한 선이죠. 저랑 같이 매일매일 보는 선이니까. 자, 이 기준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 달의 평균 가격이, 한 달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가격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기준선을 치고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치고 올리고, 이런 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기준선이고요. 후행 스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후행 스팬은 우리가 계산할 게 없다. 오늘의 종가가 여기 26일 전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 어제의 종가가 며칠 전에 표현이 되고, 이때의 종가가 또 여기에 표현이 되고, 이 선이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 오늘의 가격을 26일 전으로 타임머신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의 가격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게 약간 로또인 거죠. 로또 번호를 내가 알고 있는 거. 로또 번호를 내가 알고 26일 전으로 돌아가서 주가가 여기 있는 걸 발견해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근데 이건 그렇게 비교한 건 아니고, 이 캔들이 26일, 그러니까 26일 후 오늘의 가격이 후행 스팬으로 나타나는데, 후행 스팬이 26일 전에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다. 캔들이 위에 있다. 이 후행 스팬을 돌파를 한다.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후행스팬 검색식은 후행스팬을 돌파하는 패턴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검색식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스팬 1번과 2번은 타임머신을 태워서 미래로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선행 1과 2는 여기 나타나겠죠. 선행 1과 2는. 근데 얘는 26일 전의 선행과 후행이 계산되어서 여기 나타낸 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오늘자에 계산된 선행 1과 2의 값을 여기다 나타내는 선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백이 있죠. 잠깐 팁으로 드리는 건 선행 1과 2 나는 구름대 안 본다 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대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를 넣어놓으면 차트 오른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얘네를 빼도 구름대 영역 표시하지 마. 선행 1, 2 안 볼 거야. 확인 눌러도 여기 공백이 안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지표 설정에서 숏 피리어드, 미드, 롱 피리어드가 있는데 9와 52를 삭제를 해주세요. 숏과 롱을 쓰지 마시고 미드 그냥 26일 기준선은 26일이다 라는 것만 넣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과 후행스팬이 남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전환선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이게 전환선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가격지표 일목균형표를 하나 더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를 지우고 미드에다가 9를 넣고 롱을 지우고 그리고 라인 설정 가져가지고 기준선을 남겨놓으시면 어차피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전환선과 똑같은 형태의 전환선이 나타나죠. 26 기준선이 9 기준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환선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응용이죠, 응용. 구름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선행 1은 지금 주황색이죠. 그리고 선행 2는 요 파란색 선입니다. 주황색 선, 선행 1이 선행 2 위에 있을 때는 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구름대가 형성이 돼요. 이 구름대의 색깔을 바꾸시려면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행 2를 파란색, 짙은 파란색으로 하시면 아주 선명하게 양운이야, 엄청난 빨간 이 색을 표현을 하고 엄청난 그 푸른 바다의 색깔이죠. 동해 바다의 색깔이죠. 동해 바다의 색깔이 나타나면 파라 이 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양운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은 소마젠이라는 종목은 양운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구름대 아래를 돌파할 때 사라 이런 겁니다. 구름대도 돌파하고 기준선도 돌파하고 후행스팬도 올라오고 있고 후행스팬 26일 후행스팬 여기죠? 후행스팬 올라오고 있고 모든 걸 다 돌파했을 때 사라 내려갈 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차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검색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